아, 지금 몇 개 풀어봐서 알겠지만은 3차하고 4차 방정식을 푼다는 건 그냥 이걸 인수분해를 할 줄 알면 다 풀 수 있는 거고, 뭐 얼마 전에 2차 함수 할 때도 이런 비슷한 게 있었지만은 얘가 지금 2차의 제곱이니까 4차긴 4차거든. 근데 보면은 요거가 공통이지. 그래서 요거를 치환을 해놓고 인수분해를 할 거야. 2차 함수 단원에서는 이거를 t로 잡았으면은 막 얘 범위를 뭐 찾고 했었지만 방정식일 때는 굳이 그것까지 안 해도 돼. 그냥 이제 t로 써놓고, 그러면 t 플러스 5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t 플러스 빼기 40은 0이다. 전기에서 정리하면 t제곱 10t인데 마이너스 2t, 25인데 마이너스 15는 0이다. 이렇게 뭐 간단한 그냥 2차 방정식이지. 그러면 여기에 지금 t 빼기 5하고 t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 됐으니까 여기서 이제 t 자리에다가 x제곱 플러스 4x를 대입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해놓으니까 뭐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인수분해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빼기 1 더하기 5 더하기 1 더하기 3 이렇게 해가 다 나왔죠. 뭐 1하고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이다. 그러니까 인수분해만 하면 된다 이거야. 이렇게 뭐 새롭지가 않아. 그 다음에 요렇게 쭈르륵 1차가 4개 곱해져 있으면서 요걸 인수분해 하는 것도 배웠었거든. 얘는 처음에 짝을 잘 지어서 요 뒤에 있는 상수 1하고 4를 더하면 5고요 2하고 3을 더해도 5니까 빨간색끼리 먼저 전개하고 보라색끼리 먼저 전개해서 정리를 해주면 플러스 5x 플러스 4 플러스 5x 플러스 6,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랑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지. 이 상태에서 다시 귀찮지만 요거 t로 치환해서 이 방정식 단원이 차수 높고 뭐 다항식 했던 거 반복하는 느낌이라서 굉장히 좀 지루해. 원래 지루하지만 난 얼마나 지루하겠니. 이거를 전개를 해서 플러스 24니까 마이너스 96 이렇게. 그럼 이거 뭐니? 16하고 6인가? 맞죠? 어, 16하고 6 이렇게? 맞죠? 그러면은 이제 저 t 자리에다가 x제곱 플러스 5x를 대입해서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6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 요 앞에 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도 그냥 나중에 근해 공식으로 구하면 되고, 뒤에 거는 인수분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해가 1, 여기서는 마이너스 6, 여기서는 근해 공식으로 써야 돼요. 2분의 마이너스 5, 25 빼기 4, 64 얼마니? 25 빼기 64 얼마니? 39인가? 그럼 루트 39i? 이렇게? 맞죠? 응. 그럼 이렇게 4개의 근이 나왔다. 그래서 아까 한번 얘기했는데 지금 3차하고 4차 방정식 푸는 걸 배웠잖아? 3차하고 4차는 기본적으로는 조립제법으로 푸는 거야. 근데 4차는 조립제법 문제를 내면은 그냥 귀찮기만 하잖아. 그냥 조립제법 2번 해야 되잖아. 그래서 4차는 조립제법 문제를 그렇게 내진 않고 이런 거 공통부분 치환해서 하는 거 이런 것들 내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런 거, 이런 걸 무슨 식이라고 불렀어 우리? 기억나니? 이런 걸 무슨 식이라고 불렀어요? 보기차식. 다항식. 보기차식. 기억 대충 나죠? 그러니까 2차하고 4차 빼고 없는 거. 얘 그냥 뭐 인수분해 하면은 얘는 그냥 인수분해가 돼. 이렇게.
그러면 그냥 대충 이제 인수분해 해놓고 뭐 끝까지 안 쪼개도 답이 보여. 이거 0이거나 이거 0인 거지. 맞아? 그럼 x제곱이 4 또는 x제곱이 마일이지. 여기는 답이 뭐야? 앞에 거는 제곱해서 4가 되는 수는 x는 뿔마 2죠? 이건 뭐예요? 이게 i죠? 이렇게 4개의 근이 있다. 됐네? 근데 우리가 인수분해 할 때도 보기차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는 뭐 별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뭐가 의미가 있냐, 뭐가 출제가 되냐, 이렇게 생긴 거. 얘도 지금 2차하고 4차 밖에 없으니까 보기차식인데 얘는 인수분해가 택도 없죠? 맞아? 그럼 이거 인수분해 안 될 때 어떻게 했었지? 기억나나? 요 가운데를 슬쩍 저걸 바꿔줘. 가운데를 바꿔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거든? 이소연 아는 표정인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표정을 아는 표정을 짓지? 저기를 x제곱을 한 개 더하고 x제곱을 한 개 빼줘요. 한 요 정도 써주면 기억이 날만도 한데 안 나나? 그럼 요 앞에 세 개를 내가 의도적으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준 거야. 이렇게 우리 인수분해 배울 때 이제 했었어요. 조금 오래됐지만. 그럼 이게 지금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인 거야.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 그럼 제곱 빼기 제곱이면 인수분해가 무조건 되거든요. 합차니까.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거하고 여기 들어있는 거 한 번 더해. 더하는데 순서를 바꿔 써줄게요. 이렇게. 여기서 요거 한 번 빼요.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가 됐다. 그럼 인수분해가 됐다는 건 방정식이 풀린 거야. 여기 앞에 게 0이거나 뒤에 게 0이다. 그럼 여기서 근해 공식 써주고요. 또는 뒤에서 근해 공식 써주고요. 4개의 허근이 나왔다. 됐네? 반응이 없으니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 보기차식. 그 아래 문제 한번 해보세요. 333번에 3번 한번 풀어보세요. 얘도 보기차식이야. 맞아. 물론 이제 당연히 한 번 배우고 한 달, 2달 지났으니까 기억이 안 날 수는 있는데 요거 그냥 이 상태에선 인수분해 안 되니까 여기를 말하자면 이제 빈칸 채우기 문제가 되는 거야. 여기에 어떤 수가 들어가야지 완전 제곱식이 되냐 이거야. 그러면 중3 문제잖아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들기. 요거의 제곱근 구해서 곱하기 2 하잖아. 이렇게. 맞냐? 그럼 1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이걸 2배 하면 이 자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여기를 플러스 2로 쓸 수도 있고 마이너스 2로 쓸 수도 있거든? 여기서는 마이너스 2를 선택할게요. 왜 마이너스 2를 선택을 하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6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4 이렇게 분리를 해주면 요 뒤에 있는 4라는 게 제곱수기 때문에 다시 합차 형태를 만들어주기가 좋기 때문에 마이너스 2로 했어요. 그럼 요 앞에 3개는 완전 제곱식이야. 이렇게. 뒤에 거는 2x의 전체 제곱이야. 그럼 이제 아까처럼 제곱 빼기 제곱의 꼴이 떴으니까 요거랑 요거랑 한 번 더 해줘요. 그 다음에 한 번 빼줍니다. 더 이상은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그냥 요거 0 되는 거, 요거 0 되는 거 각각 2개씩이 이 4차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야. 그럼 짝수 공식 써주면은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2가 되고 여기서는 1 풀마 루트 2 이렇게 4개가 실근이 전부 다 실근이네. 아예 없네. 그지? 4개가 요 방정식의 해였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4차는 인수분해 할 때도 그렇고 방정식 풀 때도 그렇고 이렇게 특수한 형태
뭐 치환하는 형태라든지 보기 차식이라든지 이런 걸로 주로 물어봅니다. 알겠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필수 예제 4번이 있고요. 여기부터는 이제 그냥 단순 계산 문제가 아니라 미지수를 좀 섞어 놓고 문제를 뭐 푸는 건데, 자, 필수 예제 4번에 1번을 보면은 3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여기 뭐 이제 A가 막 불편하게 껴있어요. A가 세 군데나 껴있는데 대신에 이 사람이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래. 저 방정식에 해를 하나 불러줬어. 저 근이라는 거는 2차였든 3차였든 x에다가 이거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그냥 이게 0이 된다 이거야. 그럼 마이너스 1을 그냥 대입해봐.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플러스 3a. 뭐 이게 0이 나와야 돼. 그럼 이미 a 값을 알아버렸죠? 그럼 a가 2가 나오죠. 이렇게. 그럼 a가 2가 나왔고, 저 방정식을 다시 쓰면은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3x 플러스 6은 0, 이런 방정식이었던 거야. 그럼 여기서 나머지 두 개의 근도 더 찾아봐라. 그럼 얘를 조립제법으로 분해를 할 건데, 조립제법 들어갈 때 이미 여기서 한 개 답을 알고 있어. 얘로 들어가면 돼요. 마이너스 1로.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들어가면 당연히 이쁘게 0이 나오고요. 여기까지 한 결과가 뭐냐면은 x 플러스 1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알려줬던 요거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이 하나 있고,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나머지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두 근을 요거 두 개에 뭘 구하래? 곱을 구하라 그랬지? 요 뒤에 있는 2차식, 2차 방정식에 두 근의 곱을 구하라 그랬지? 이신우 얼마예요? 두 근의 곱 얼마예요? 6이랍니다. 이렇게. 근과 계수의 관계를 또 활용을 하는 거지? 됐나요? 그래서 요 정도는 뭐 그냥 어렵지 않았는데, 그 아래 문제 2번을 보면 요번에 또 귀찮게 해. 이번엔 미지수가 A만 있는 게 아니라 A도 있고 B도 있어요. 대신에 근을 두 개나 알려줬어. 근을 두 개 알려줬어요. 하나는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다. 그럼 나머지 두 근만 찾으면 되겠지? 여기서 나머지 두 근을 그냥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이렇게 됐네? 이렇게 해놓고 근 두 개 알려줬으니까 두 개 대입해. 1 한번 대입할 거고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해서 A랑 B 찾아놓고 할 거예요. 그럼 1 대입하면은 1 빼기 2 더하기 1 A 더하기 B는 0이다. 정리하면 A 더하기 B가 0 아닌가? 맞죠? A 더하기 B는 0. 마이너스 1 대입해서 1 더하기 2 더하기 1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0이다.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그럼 더해보면은 B가 마이너스 2 A는 2 이게 구했죠? 그럼 A랑 B랑 알았으니까 다시 이제 써주고 귀찮은 일을 또 해야죠.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X제곱 2X 마이너스 2는 0인데 이미 근 두 개는 알고 있고요. 조립제법으로 들어갈 거야. 하나 됐고요. 마이너스 1도 한번 들어가요. 빨리 했죠? 해서 보면 x 빼기 1 하나 나왔고 x 플러스 1 하나 나왔고 여기 이제 나머지가 아니라 몫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말한 요거 있고요. 요거 있고요. 나머지 두 근이 여기란 말이지. 이렇게. 이번엔 두 근에 뭘 구하라 그랬어요? 합을 구하라 그랬죠? 이번엔 예지한테 물어볼까? 그럼 여기가 알파 베타야.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예요? 2랍니다. 이게 정답이 되겠지. 됐나? 재밌어요?
재밌답니다. 자, 근데 아마 이 좀 지겹잖아. 4차는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풀어볼게요. 다른 방식으로. 뭐냐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될 것 같은데 요거의 근이 요렇게 4개가 나온다 그랬지?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맞죠?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걸 전개하면 이거랑 같아야겠네? 전개할 때 일단 앞에 거 2개만 보면 요거 좀 쉽지. 이렇게. 뒤에 거는 뭐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도 그냥 우리가 아는 그거야. 여기가 두근의 합, 두근의 고빈. 이런 2차 방정식이란 말이야. 이렇게. 됐나요? 이거를 전개해서 얘랑 비교한다고 했을 때 지금 이 부분을 알고 있지? 3차? 그럼 3차항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를 내가 볼 거야. 3차항이 나오려면은 요거하고 곱해지면 되겠는데? 3차가 나오져 있대. 또 있나? 없지. 그럼 3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나오겠네? 이게 지금 마이너스 2니까 요거 2네? 끝났네. 이렇게도 할 수 있겠네. 괜찮아? 근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많이 할 거야. 다음 시간에. 근데 지금도 한번 활용해 봤어요? 왜 책을 덮어? 갑자기 책을 덮네? 아직 많이 남았어. 하나, 둘, 셋, 넷, 5개. 한 5개 남았는데. 그 다음 필수예제 5번입니다. 여기 별표 치세요. 별표. 이게 조금 어려우면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3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라 그랬죠? 3개라 그랬어요. 근데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3차 방정식에 이제 3개의 근 중에서 뭐라도 2개가 겹치면 중근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얘 근이 좀 겹쳤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했지? 근데 얘를 이제 분석을 할 건데 3차 방정식을 이게 그냥 다 전개된 상태에서는 뭐 해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을 분석을 하려면 적어도 요거를 이렇게 1차 하나 하고 2차의 곱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놔야 뭐 해도 하나 보이고 여기 2차를 분석할 수 있어. 이 상태로는 힘들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이제 하겠다는 거는 조립제법을 써서 요거를 이제 분해를 해 놓을 거야. 분해를 할 건데 문제가 있어. 우리가 조립제법 들어갈 때는 여기 있는 거 약수로 찍지. 뭐 1, 뭐 2 이렇게 찍는단 말이야. 맞죠? 근데 얘는 뭐 여기도 문제지만 뭐 여기 막 피가 막 껴있어. 뭘 집어넣어가지고 들어갈지를 잘 모르겠단 말이야. 여기가 막 이제 뭐 이렇게 6 막 이런 게 있었으면 막 1, 2, 3 이런 걸 했었잖아, 아까. 맞죠? 근데 이제 오히려 이렇게 미지수가 섞인 것도 인수분해하는 게 앞에서 나왔는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인수였어. 그럼 이게 1을 넣어서 0이 나오는 거지. 내가 이 자리에다가 1을 집어넣어서 이게 0이 나온다는 얘기는 얘가 이걸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맞죠? 그리고 1을 대입을 해서 0이 되려면 이걸 다 계산했을 때 다 없어져야 되지. 자, 0이 된단 말이야? 0이 된다는 얘기는 당연히 여기 있는 P하고 여기 있는 P도 계산이 돼서 이게 없어져야 될 거야, 이렇게. 맞아? 뭔가 여기 내가 답을 찾는다고 하면은 이게 아직 뭔지 모르지만 그러면은 여기 있는 다른 거는 신경 쓰지 않고 얘만 집중해서 보는 거야. 여기 X에 얼마를 대입해야 얘네가 없어질까를 생각하는 거야. 이게? 얼마 같아요?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럼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X자리에. 여기 있는 X자리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P, 플러스 1, 플러스 2P. 기가 막히게 이제 이렇게 0이 나오지. 이해돼? 그래서 저게 P가 있든 K가 있든 미지수가 있는 것도 조립제법이 가능하다 이거야. 그래서 얘를 개수를 다 써줄 건데 잘 봐야 돼요. 2차가 없어. 그럼 개수가 1, 0, 그 다음에 2P 빼기 1, 2P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이렇게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는 걸 알고 있어요. 1, 마일, 1, 2p. 됐죠? 그럼 저기 있는 2차 자리가 마이너스 x 이렇게 돼 있어. 오케이? 그럼 3차가 근이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 눈에 보입니다. 내가 찍어서 찾았어요. 마이너스 1. 그럼 나머지 2개가 있을 텐데 그 2개가 요 뒤에서 나오겠지? 요 뒤에 있는 근을 일단 그냥 알파랑 베타라고 해놓을게요. 이렇게 3개가 있을 건데 문제에서 중근을 가지라 그랬어. 중근. 그럼 셋 중에서 뭔가 2개가 겹치면 중근이라 그랬지. 뭐 3개가 다 같을 수도 있지만. 그럼 이게 지금 중근이 나오는 게 사실 2가지가 있어. 얘랑 얘랑 같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얘랑 얘랑 다르더라도 이렇게 겹칠 수도 있어. 이렇게 겹칠 수도 있어. 오케이? 그래서 사실은 근데 선생님 이렇게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얘랑 얘랑 같은 거랑 얘랑 얘랑 같은 건 똑같은 얘기야. 여기 뭐 2근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거든. 이해돼? 그래서 경우를 보면 크게 2개야. 첫 번째는 좀 익숙한 거. 알파랑 베타랑 같은 경우야. 그러니까 여기 뒤에 있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 경우야. 그럼 얘 판별식이 0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야. 그럼 D를 써보면 1 빼기 8P가 0이 나오는 P의 값이니까 P가 8분의 1이 되면 여기가 중근을 갖는다 이거야. 오케이? 두 번째는 여기서 중근을 안 가져도 요거 하나가 마이너스 1이면 그냥 얘랑 얘랑 같으면 중근이잖아. 전체로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있는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p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여기에 한 근이 마이너스 1인 경우에 그럼 근이 마이너스 1이면은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해버려 그냥. 그러면 1 더하기 1 더하기 2p는 0이지. 그럼 p가 마이너스 1이면은 얘가 이제 이걸 근으로 간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근이 이렇게 겹치거나 이렇게 겹치거나 2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걸 명심을 해야 되고 그때 각각 p 값이 이렇게 2개가 나온다. 됐네? 이해돼요? 아래 36번 풀어보세요. 36번. 근데 이 문제는 K 값이 그냥 2개가 똑같은 것 같은데? 조립제법을 이제 1로 들어가는 것 정도는 파악했죠. 그러면 요게 근데 우진이는 이걸 1을 여기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 x 플러스 1로 쓴 것 같은데? 이렇게 된 거고. 그럼 여기서 해가 요거는 하나가 1이고요. 여기는 뭐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얘가 중근을 가지라고 했으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첫 번째로는 알파랑 베타랑 같은 경우 여기가 중근인 경우 그러면 4분의 D 요게 0이다. 그럼 K가 마이너스 1이다. 두 번째로는 그냥 둘 중 하나가 마이너스 1인 경우 그러면은 뒤에 있는 2차 방정식 여기에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니까 1 빼기 2 더하기 K 더하기 2가 0이다? 그럼 K가 마이너스 1인 똑같은 건가? K가 1, 1대 1 오씨 땡큐. 그러면은 그럼 K가 마이너스 5 이렇게 됐어요? 물론 내년의 일이지만 요즘에 지금 고1들도 이거 여기 배우고 있거든. 다시 그 기말고사 범위라서 여기부터는. 근데 이거는 어떤 학교든지 간에 시험에 거의 무조건 나오는 그런 문제야. 그래서 계속 막 내가 강조를 하거든. 시험에 나온다고 근데 이것들은 나온다고 해줘도 꼭 틀려오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내년에 학교 시험 볼 때 만날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유형인데 얘는 이제 3차 방정식의 활용이고요. 마지막 유형이라고 했지 마지막 문제라고는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얘는 앞에서 이제 활용했듯이 뭐 도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데 그렇게 중요도가 높진 않지만 한번 한 문제 보여줄게요. 어떤 정육면체가 있었대요. 정육면체. 요거의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이제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얘를 뭐 가로랑 세로를 뭐 늘리고 뭐 이렇게 높이를 뭐 줄이고 이런 짓을 한대요. 그랬더니 부피가 128이 됐다. 지금 문제 읽어보면 가로랑 세로는 4씩 늘렸대요. 높이는 이만큼 줄였답니다. 이렇게. 그럼 이거의 부피라는 건 뭔데? 밑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3개 곱하는 거잖아. 그럼 3개를 곱해서 식을 쓰면은 여기에 128이 나왔다. 됐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등식이 뭔데? 3차 방정식이지. 보니까 어떻게 막 전기에서 풀고 싶죠? 맞아? 전기에서 풀고 싶대요. 나는 전기하고 싫은데. 원래 정석으로는 전기에서 푸는 게 맞아요? 근데 생각해도 귀찮잖아. 이게 전기 해가지고 이거 넘겨서 또 조립제법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여기서는 전기하지 않고 찍어서 풉니다. 찍어서 풀어. 무슨 얘기냐면은 100%는 아닌데 대개는 이 길이니까 이 자연수일 거 아니야. 그지? 뭐 분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자연수로 주거든요. 그럼 생각을 하면은 이건 어떤 수의 제곱에다가 뭘 곱한 게 128인 거지. 근데 128이 이거 소인수분해를 해보면 2의 7제곱이거든. 2의 7제곱. 그럼 얘가 뭐 똑같은 거 2개 곱하기 뭔데? 그러면 뭐 대충 한번 해볼까?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 2 이렇게 하면은 8, 8, 2 이거 4 들어가면 맞나? x는 4예요. 4가 정답이야. 알겠어요? 실제로 내가 혼자 풀 때는 이렇게 푸는 거야. 그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이제 실전할 때도 이제 알려줄 거야. 그 넓이라든지 부피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곱셈으로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곱셈으로 나와서 요 값이 뭐 얼마다 했을 때 이쪽을 소인수분해를 해서 역으로 찾는 거야. 이렇게 소인수분해를 해서. 왜냐하면 선생님 이건 너무 좀 찍기 아닌가요? 그래? 그럼 정석으로 풀어줄게. 아까 저 이서연이 전개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같이 한번 고통을 받아보자. 이렇게 해서 전개를 다 해. x세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8 6x제곱 마이너스 16 플러스 16 없어졌네?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32인데 얘가 넘어오면은 50 마이너스 160 인거야. 나름 정리는 했죠? 됐어요? 이거 어떻게 풀 거야? 조립제법 해야 되지? 찍어야 되지? 맞아? 1 넣고 2 넣고 뭐 마이너스 1 넣고 3 넣고 뭐 다 해야겠지? 3은 안 되겠지만 그럼 4에서 걸리겠지? 맞아? 답이 4였잖아 이거 x가. 그럼 내가 조립제법을 여기서 찍어가지고 4가 나왔으면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 아니야. 그래봤자 정답은 4야. 맞죠? 그래봤자 여기는 허근 나오거든 보통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걸 어차피 조립제법으로 푼다는 것도 여기서 이 녀석이 약수를 대입을 해서 0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그냥 확인하는 거에 불과하거든. 찍는 거에 불과하다 이거야. 그럼 어차피 그렇게 풀 거면 여기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있는 형태에서 자연수들의 곱으로 찍어서 풀어라 이거야. 알겠어요? 나중에 내년에도 연습을 좀 할 거고요. 한 2문제만 더 풀고 끝내줄게요. 뒤에 연습 문제 볼게요. 자, 4차 방정식이 있어요. 4차 방정식이 있는데 4차 방정식은 해가 몇 개예요?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어. 근데 이 4차를 분석할 때 그냥 크게 봤을 때 2차 곱하기 2차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근이 2개가 있고 여기에 근이 2개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만약에 개수가 모두 실수라고 했을 때 요게 실수야. 그럼 얘도 실수해야 돼요. 알겠어요? 요게 허수야. 그럼 켤레로 이게 허근이어야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게 뭐 엇갈려서
하나는 실근인데 하나는 허근? 이렇게 나오진 않는다는 거야. 이렇게 나오려면 여기에 개수가 막 i가 껴있어야 돼. 개수가 i가 껴있어야 되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4차 4개를 근을 분석했을 때 2개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이게 세트로 실근이면은 실근끼리 2개, 허근이면 허근끼리 2개가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해야 되고, 그러면 얘가 지금 한 허근을 뭐 알파라고 했는데, 뭐 어딘가 이제 허근이 나오는 게 있을 때 이쪽 방정식에서 뭔가를 해결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얘를 인수분해를 해야 돼. 4차 인수분해 하려면 뭐 또 조리제법 들어가야겠지. 근데 귀찮으니까 잘 보니까 얘도 항이 4개잖아. 이렇게 자르면 뭔가 있지 않니? x 세제곱으로 묶으면 이거고, 뒤에 거는 이렇게 됐죠. 그럼 공통인수가 x-2가 떴지? 그럼 묶어주면 x-2에다가 x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는 0인데, 하는 수 없이 여기 한 번 더 해주긴 해야 돼. 3차라서. 근데 보니까 마이너스 1 들어가면 괜찮죠? 그래서 요거 조리제법으로 빨리 1, 0, 1, 2 1, 마일, 1, 2, 마이 이렇게 해줄게요. 그럼 요게 지금 x 플러스 1로 들어갔고요. 여기가 지금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 나왔어. 그럼 4개의 근 중에서 2개는 눈에 보여요. 2하고 마이너스 1 실근이겠지. 이건 실근이잖아. 여기가 허근이겠지 아마도. 판별식을 써봐도 1 빼기 8이니까 허근 맞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한 허근을 알파라고 하겠다 이거야. 알파. 근데 허근이 2개가 있는데 뭐 하나가 알파면 하나는 뭐 모르잖아. 그치? 근데 얘가 구하라고 하는 게 이거였지. 이거. 어? 여기에 한 허근이 알파라고 했죠. 여기 들어있는 거 보여요 이거? 보여? 보여? 요번에 너네 기말이랑도 연관이 있는 거야. 여기다가 알파를 대입해요. 그럼 알파 제곱 빼기 알파 플러스 2는 0이죠. 나누기 알파. 나누기 알파. 그러면 알파 빼기 1. 이런 거 비슷한 거 해본 적 있죠? 근데 얘는 여기가 2라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그냥 답을 찾는 겁니다. 됐네? 뭐 꼭 이것만 방법은 아닌데, 이렇게 풀라고 낸 문제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말고사 볼 때도 이런 짓을 좀 해볼 거야. 344번은 한번 시도해 봅니다. 이건 보기차식이 나왔어요. 일단 보기차식을 인수분해를 한번 해봅니다. 잘했어요. 그래서 뭐 개별적으로 좀 봐줬지만, 요 보기차식에서 요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가운데를 이제 바꾸어 줘야 돼요. 그래서 가운데 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10의 선택지가 있지만, 플러스 10으로 해줘야지 요 뒤에가 또 25가 떠서 제곱수가 나오는 거고요. 요 앞에 3개의 항은 요거의 전체 제곱이고, 뒤에 요 녀석은 5x의 제곱이니까 합차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여기서 요거 한번 더 해주고요. 한번 빼줍니다. 맞게 한 건가? 이렇게. 됐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근이 2개 나올 거고, 여기서 근이 2개 나오니까 총 4개겠지? 그 4개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하네. 근데 누가 누군지 모르거든? 뭐, 어디가 알파고 베타인지 몰라. 대신에 어쨌든 간에 전부 다 역수를 취해서 더라고 했지? 맞아요? 그럼 내 마음대로 대충 그냥 여기가 알파, 베타였고, 여기가 감마, 델타였다고 그냥 치는 거야, 이렇게. 네? 그럼 요걸 나누어서, 여기 있는 것끼리 역수에서 더한 거는 요거 2개만 더하면 되니까, 통분해서 이렇게 쓴다 이거야. 여기 뒤에 있는 것도 통분해서 감마 델타분의 감마 플러스 델타로 이렇게 바꾼다 이거야. 그럼 두근의 곱분의 두근의 합이네? 그럼 이쪽에서는 5분의 마이너스 5. 이렇게. 두근의 곱, 두근의 합. 이쪽에서는 두근의 곱분의 두근의 합. 이렇게 되겠네? 그럼 요게 지금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을 다 더하는 셈이 되겠지? 정답이 0이 되겠죠? 이선은 아예 근을 구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좋겠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근이 역수가 되는 건 뒤에 가서 또 나오거든. 그리고 뒤에 이제 한 다음 주쯤 다 배우면은 이 문제 3초 안에 풀 수 있습니다. 3초 컷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위에다 써놓으세요. 나중에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으면 또 써놓으세요. 앞에서도 그런 거 한번 쓴 적 있지? 얘는 금방 돌아올 거야.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